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공지했던 대로 구글룸 클래스에 올라온 글 중에 교정을 통해서 교정과 첨삭을 통해서 어, 관점을 어떻게 좁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이 수요일 9시 21분인데요. 그 8시 반에 구글 클래스룸을 들어갔는데 3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와져 있으면 제가 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뭐 누구 걸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밑에 저는 절대로 싫어요 라고 얘기하거나 저는 무조건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고민을 했을 텐데 다행히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알았는지 고민하지 않게 딱 3편 올라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2편 정도는 저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왕 올라온 글이니까 3편은 함께 보면서 텍스트를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학과랑 학번은 지웠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있는데 본인 거인지 아마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3편을 분석을 해 가면서 이 3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뭔지 좀 살펴보고 내가 글을 쓸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숙제를 내렸던 이유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캐치했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성적이게 글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그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원인을 바라보는 건 아이고 음, 네. 원인을 바라보는 거는 이거 왜 안 써지죠? 이게 선이군요. 네.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관점을 정해야 되는데 이 관점을 정할 때 주제를 좁히는 방식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제를 좁히는 방식은 3편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3편 다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코로나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설명이 좀 필요했거든요.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 부분이 3편 다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뭐 이렇게만 이제 짧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관점을 좁히는 방식은 그냥 처음부터 툭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반경에서 깔때기 모양식으로 이렇게 관점을 좁혀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3편 다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예시문 같이 함께 읽어가면서 어, 본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즉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휘젓고 있다. 지금까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등 신종 감염성 질병이 세계를 위협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만큼 전 세계가 질병 종식을 위해 많은 대응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19는 초반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발원지인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일대에 퍼졌다. 이러한 양상은 유럽과 미국에서 새로운 동양인 차별이 나타날 정도로 동양인의 질병으로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이 문단이 사실은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다른 질병들, 신종 질병들과의 차이점을 서두에 언급해 줬다면 좀 더 좋은 서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제 봅시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사망자의 비율은 각국이 상이하다.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15%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잇는다. 사망률에 대한 분석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많은 유언비어들이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사망률이 국가의 방역 상태, 의료체계 상태에 좌우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얼마 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사망률은 70대 이상 노인에게 가장 높은데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 사망률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게 과연 여기 이 문단에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언급할 이유는 발병의 원인보다 이제는 더 이상 그 확산하지 않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제는 중요한 거는 위에 첫 번째 단락에는 발병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발병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게 확산하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확산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더 중요하다. 강조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에 대한 부분 봅시다. 이 부분은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요. 두 단락으로 하는 것보다 한 단락으로 묶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한 단락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방역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좀 언급했으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는 예시문이지만 요만큼을 할애하기에는 양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은 외국가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12줄인데 이 12줄을 활용할 필요 없이 한 6줄에서 7줄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 그리고 의료 체계가 되게 우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쓴 학생은 이 코로나가 크게 확대된 이유 중에 하나로 자가격리 권고를 거부하고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그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원인에 대한 원인이 코로나에 확산된 원인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것도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로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제일 중요한 단락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단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방역 시스템과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안일한 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렇게 안일한 생각, 그리고 어 것을 볼 수 있는데, 음 여기에서 인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종교 단체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자가 격리 권고,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이렇게 빠르게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로 종교 단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신천지라는 그런 단체로 인해서. 어 그런데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는데, 이 신천지 이후에 나왔던 게 은혜강이거든요. 은혜강 교회. 그러면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공통점을 언급해 줘야 되겠죠. 그죠? 네. 고 부분이 쪼끔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 음 생각에는 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그러니까 이 두 종교, 하나는 신천지이고 하나는 다른 교회이지만 어쨌든 이단은 아니라는 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보려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 그 특수성에서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종교인이 갖춰야 할 여기서 나왔던 자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는 지켜줄 거야.'라는 생각. 어떻게 보면은 종교 우월주의일 수도 있고 종교 이기주의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인식이 코로나 확산을 키웠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쪼끔 더 다뤄져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신천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이거든요. 종교에 대한 우월주의와 종교에 대한 이기주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자가 격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신천지 집단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이기주의와 안일주의, 무사 안일주의. 그러니까 안일주의. '아 나는 안 걸리겠지.'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는 어떤 자기 자유에 대해서 어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 뭐 이렇게 순응해야 될 것,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의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자가 격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14일간 격리를 시행한다. 4월 1 일부터 한국 정부도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4일간 격리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해외 입국자로 인해 2, 3차 감염 사례
에게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해외 입국자의 뭐 2, 3차 감염 사례를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 이거는 여기에 필요한 걸까요? 이 문단에?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과연 이 문단에 필요한 부분일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고. 네, 그 다음 장인데요. 현재 한국의 확진자 수 증가율은 정점을 찍고 점점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정부의 대단한 활약과 정책을 기대하기보다 시민 스스로 조심하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이게 해결 방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해결 방안은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개인 위생을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개인 위생이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 줬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의학적 근거와 다른 나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더 확장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열만 했지 이 나열에 대한 책임 문장이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어떤 부분이든. 이거는 이 학생만 가지고 있는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인데요. 이런 약점을 보이는 이유는 갑자기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빨리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 문장에 대한 책임 있는 또 문장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그 책임 문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서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제 세 편의 글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세 편의 글 중에 가장 관점이 되게 분명하고 좁혀져 있는 글이에요. 물론 수정해야 될 부분은 있고 아직 투박하기는 하지만 관점을 좁히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관점을 좁혔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사람은 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 통제 절차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일찌감치 중국발 입국자의 그 전면 제한을 요구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필요 없는 문장도 있어요. 예, 그러는 사이부터 여기까지는 이 부분은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료진과 정부의 관련 시스템을 잘 구축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격리 해제도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적 사태에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약간 이거를 이을 수 있는 다른 문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산되는 거를 막을 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이런 이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으로서는 극찬하고 싶지만 정부 차원에서 외국 입국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큰 근본 원인을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관련 법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조류 독감 메르스가 널리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치사율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조류 독감부터 시작해서 어디 갔냐? 추정한다까지 내용을 좀 약간 좀 방만한데 요약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코로나19와 조류독감, 메르스의 가장 큰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앞선 코로나19와 이 앞선 두 질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치사율과 확산성이죠. 그쵸? 조류독감과 메르스는 높은 치사율과 증상 또한 심각하여 감염자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없어 방역에 대한 부담감이 코로나19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죠. 그러나 코로나19는 낮은 치사율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안일한 대처가 더 빠른 확산을 가지고 왔다라는 식으로 쓴다면 아마 세 줄 정도로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요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 코로나19에 대한 진단 검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볼게요. 중국발 입국자를 통제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정부 차원에서 입국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그거에 관련된 법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안은 그럼 이거에 대한 방안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따라서 코로나19에 대한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외국 입국자에 대한 규정 강화와 법 체계랑은 조금 갈리죠. 그죠? 위에 있는 문자가 조금 다르죠. 그죠? 이 부분은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외국에서 외국 교민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외국 교민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더 많은 교민들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정부 차원에서 입국자에 대한 법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위치를 보면 여기서 약간 삐딱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통일성이 조금 떨어지죠.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본인이 썼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뒷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세 번째 글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코로나19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를 사회적 관점 두 개로 보고 있습니다. 네,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관점이 조금 좁혀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암담한 현실에 아우성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작년 12월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코로나19는 메르스나 사스와 달리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발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70만 명의 확진자와 3만 명의 사망자를 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분의 국가에서는 확산세가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의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국민에게 권고하였는데 지금부터 그중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글을 이제 처음 쓰는 약간 초짜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스무스하게 하는 방법은 굳이 이렇게 밝히지 않아도 후반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끔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글을 쓰면서 조금씩 고쳐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다시 쓴다면 이미 개인적인 자가격리 차원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거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의학적 방법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적 자가격리.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이다라고 맺으면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논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이유가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정부는 국내 상황이 악화될수록 사회적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용어가 코로나19의 발병 이후 꾸준히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 코로나19는 대체로 비말이나 긴밀한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병으로 외출 시에 마스크 착용이 중요시되고 있다. 마스크의 역할은 사람 대 사람이 만나 대화를 할 때에 무심코 침이 튀어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용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회나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침이나 공기를 통해 감염이 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외부인과 불가피한 접촉이 있을 시에는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정부가 그동안 어떤 방역이나 자가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여기에서 조금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단을 나눠야 되는데요. 외국도
뭐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범법자들만 쓰는 거라고 했는데, 아,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외국에 비해서 덜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스크를 착용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조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그게 바로 뭐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안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런데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영국인이 자가지 격리를 어겼다. 이것도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긴 거겠죠. 두 번째는 은혜의 강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강 때문에 사회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교회 내 집단 감염과 2, 3차 감염으로 이어져 확진자 수는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이후 한 차례 더 급증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첫 번째 사례와 같이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정리.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지금까지 코로나 19가 확산된 가장 큰 이유는 뭐 여기 있던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사실 그 첫 번째 사례를 신천지 때문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은 첫 번째 사례를 영국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어,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적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좀 이제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근데 첫 번째 사례로 첫 번째 이 사례는 시간적 순서대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첫 번째 사례가 첫 번째 코로나 확진,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게 된, 약간 확산되게 된 원인은 어떤 영국인의 개인적 행동에 의해서 벌어졌는데, 그 행동도 검사 채취 후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뭐 스크린 골프장에 갔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은 이 후에 일어난 거 아닌가요? 저 잘 몰라가지고. 왜 신천지가 너무 강력하게 박혀 있어서 그런가? 뭐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첫 번째 원인이라면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면 순서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은혜의 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은혜의 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신천지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죠. 신천지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발병이 됐는데 은혜의 강 역시 똑같은 이유로 발병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단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지금 뭐 제주도 모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국에서 이렇게 유입된 온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화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 문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지 않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를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여기 이제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거리 두기, 해결 방안은 강력한 규정, 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재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징수하는 정도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제외 국민이 아닌 여행자들의 입국을 완전히 금지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봅시다.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이 있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학생들처럼 외국인 출입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얘기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계가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는 거. 어기면 안 된다. 자가격리 수칙을 꼭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강력한 뭐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부담을 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죄송해요. 아이고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름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잠깐 지나갔어요. 네, 기억하지 않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앞부분에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치료비를 자기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뭐 간호하다가 확진된 의료진이나 어른들이 있을 시에는 먼저 치료받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방안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틀린 방안은 아니지만 내가 주장한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안이 그냥 막 좋은 것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자 하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봅시다.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인해 학교의 개학과 개강이 미루어져 취소된 모의고사처럼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로 지친 요즘 모두가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지금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다? 사회적 거리 두기이다. 뭐 끝에는 마무리는 잘했어요. 그러면 이걸 조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가 팁을 드린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필자의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필자의 어떤 정의, 새로운 정의, 뭐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는 타인과 나의 거리를 두는데 그 거리를 두는 이유는 오히려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이다. 라는 식으로 거리 두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좀 이루어진다면 조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끝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나왔죠. 내가 방안과 원인이 어떻게 돼요?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제 세 편의 글을 봤는데 이 세 편의 글이 자신이 제시한 이 원인과 방안이 사이좋게 잘 매치가 되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개성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통일성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3명, 네, 네, 3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첨삭을 진행을 했어요. 다음에 첨삭을 진행하게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다면, 이 3분을 제외하고 다른 첨삭받지 않은 사람들의 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그 투표 결과가 아몬드랑 페스트랑 똑같아요. 근데, 어, 이거를 한 가지만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시,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다시 투표를 할게요. 아몬드를 볼 건지, 페스트를 볼 건지, 하나만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 정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봅시다.